을 왕양노수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를 한시를 쓰시는 분들은 율격을 맞추지 않았고 네 마음대로 글 썼느냐고 힐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시도 쓸 줄 모릅니다. 다만 뜻의 방점을 두고 이렇게 지어봤는데 특히 7은 6시입니다. 7글자에 8줄이면 7, 8에 56. 56개 글자면 우리 시조에서는 시창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넘나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명관 아까 우리 회장님 아까 보이시던데 영천 우리 시조회 회장님 와 계십니다만 이 시창은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중국의 사상의 법칙이 따르지 않아도 그 율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봤다는 걸. 지주 고도 학구 우와 이렇게 나갑니다. 실은 율시로 시창을 부르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율격을 따지지 않아도 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탈경을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인생은 현재 석양과 같습니다. 지는 해와 같습니다. 해가 질 때는 굉장히 장엄합니다. 온 것을 다 한번 던지고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지는 해와 같은 우리 연로하시는 분들 힘을 가집시다. 제가 석양이라는 노래를 원래 이 노래는 트럼펫 연주자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근데 제가 트럼펫은 부를 줄 모르고 김인배라는 KBS 악단장이 작곡한 노래인데요. 하모니카로 들어도 굉장히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석양과 함께 지는 해와 같이 그러나 이 장엄하게 집니다. 같이 한번 들읍시다.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주입니다. 진주 한양이 있습니다. 한양천리 찾아간들 진주라 천리길을 내 의왔던 곳. 예, 천지. 그 다음에 압록강 하고 있는 의주까지가 천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강 북쪽 종성까지가 천리입니다. 그래서 진주천리, 의주천리, 종성천리에서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한말의 진주는 상당히 큰 도시였다. 그래서 그 활동 무대가 공장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농촌 총각들이 벌어먹으려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주에. 그런데 이때 불러진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죠. 진주라 천리길을 내 의왔던 곳. 이가실 작사, 이운정 작곡의 이근한 노래. 모두 이시입니다. 이분들이 몽땅 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불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다. 금지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금지곡이 되었다가 20년 전인가 해금돼서 불려놨습니다. 노래 많이 재밌습니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고 성악풍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진주라 천리길을 내의 왔던 곳 촉성루의 달빛만 나무 기둥을 얼싸안는다. 이게 실적이 아주 표현이 멋지잖아요. 아, 태양살이 신사를 위로할 줄 모르느나. 이 노래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동안 해금이 금지곡이 되었다가 지금 불려놨습니다만은 옛날 노래는 1절 부르고 나면 중간에 대사가 이어지면 참 재밌습니다. 진주라 천리길을 내의 왔던 곳 연자방아 돌고 돌아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오락가락 청춘도 늙었으랴 늙어가는 이 청춘 젊어가는 예치옥이 아 손을 잡고 헤어지는 그 사람 간 곳이 없구나 이렇게 대사를 섞어가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 아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낮은 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곳 촉성루의 달빛만 나무 기둥을 얼싸안고 하얀 살이 심사를 위로할 줄 모르누나. 네, 재밌습니다. 그죠? 예, 생각을 하면서 불러봤습니다. 자, 아까 말한 그 3대 문장가를 제가 소개할 때 서동파를 시왕이라 했다 했잖아요. 시왕 서동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생 고래국하여 일견 금강산이면 고소원이다. 내가 고래 땅에 내가 원하건대 고래 땅에 태어나서 금강산 한번 푸고 죽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금강산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산을 두고 이름이 각각 다르죠. 봄에는 금강산이요, 여름은 복내산이고, 가을은 풍악산이요, 겨울은 개골산이라 불렀습니다. 이 금강산을 아주 멋지게 노래한 조수미 양의 그리운 금강산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수미 티켓 하나 끌으려면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오늘 공짜입니다.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조선 팔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특별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예컨대 큰 호수가 있으면 호수 아래쪽 동네에 호수호자, 남쪽 남자, 호남지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듯이 경상도의 전라도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때는 천령관을 기준으로, 천령관이라는 말은 일종의 건문소, 관문입니다. 산세가 험하고 산적도 있고 짐승도 있으니까 넘어가기 힘들 거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같이 넘어줍니다. 무사하게 산을 넘어가라고. 그래서 그 건문소가 조령, 문경에 그 조령이 있고 북쪽에는 천령관이 있습니다. 이 천령관을 통해서 이제 넘어갔지요. 그래서 천령관의 관자를 따서 관북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붙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지형 지물을 따라서 우리 전라도는 벽골제라는 큰 호수가 있으니까 서울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 넓은 호수 아래쪽 사람이다. 호남 그랬고, 영남은 우리 조령고개의 고개 마루 영자, 고개 마루 밑에 동네 사람들이다. 영남 쪽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거기 이제 문경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문경에 우리 영남 지방 사람들은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은 조령을 넘어서 올라갑니다. 거기 박달제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 박달제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도의 젊은 선비 박달이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러 올라가다가 바로 그 제천군 백운면 금봉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만 그 선비가 금봉이하고 한눈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차일피일 자꾸 미룹니다. 빨리 과거 시험이나 보러 가라 하니까 미루다가 마지못해 이제 임박해가지고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자세로 시험 되겠습니까?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려오다가 애둘러서 금봉인의 집을 피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나 싶어 와 보니까 기다리던 금봉이가 죽었다 그럽니다. 자기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울고 넘는 박달제라 합니다. 이 노래 우리가 안 부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시 한 판을 불러보겠습니다.
천령관에 얽혀 있는 이 얘기입니다. 천령관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북쪽에 있는 관문입니다. 이 항복이 말년에 황해군의 미움을 사서 북쪽으로 귀향을 떠납니다. 그때 천령관을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여러분 귀향을 가게 되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안 줍니다. 네 돈으로 가서 어디가 살아가고 그동안 삽니다. 그만큼 법이 지엄했습니다. 이 항복이 천령관을 넘어갈 때, 자, 이 항복과 천령관을 얘기하려면 세 분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권율과 이 항복과 정충신, 이 세 사람의 연관이 아주 있습니다. 권율 장군, 권율 대감 집과 이 항복 집이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 이 항복이 6살 때 이 항복이 집 감나무가 자라서 권율 대감 집으로 가지가 넘어갑니다. 권율 집 하인들이 그 감을 다 닦아버립니다.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화가 열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는 권율 장군 집에 쳐들어갑니다. 집이 문이 창호지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고사리 주먹을 냅다 찔러버립니다. 주먹이 쑥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지요. 권율 장군이 내 이름 누구냐? 옆집에 사는 이 항복입니다. 이 무슨 짓이냐? 대감 먼저 물어봅시다. 이 주먹이 누구 겁니까? 야, 이놈은 네 거지 누구 거냐거든요. 대감 우리 집 감나무가 대감 집에 넘어가는데 그 감 우리 감 아닙니까? 이 집 하인이 다 따먹습니다. 절대 앞으로 못하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단판을 짓습니다. 참 보니까 네 말도 맞다. 하인들한테 얘기해. 앞으로 그 집 감 따먹지 마라. 그래서 권율 장군이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아, 괜찮은 놈이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권율 장군 딸을 줍니다. 사위를 삼수죠. 옹서간이 됩니다. 이 항복이 권율 장군의 이제 사위가 되어가지고,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 항복은 선조 임금을 도와서 신주까지 몽진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조선은 쑥대밭이 됐죠. 여차하면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려고. 나는 살고 보자. 그 나약한 선조 임금이 좀 나라의 그 역사의 과정을 얻겠습니다만 그런 나약한 주권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전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전황을 권율 장군은 삼도 수군 적도서관에 광주에 진을 치고 거기서 진두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전황 보고도 하고 또 조정에 또 요청도 하고 해서 장배를 올립니다. 장비를 두루마리 있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광주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데 마침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정충신입니다. 자, 정충신의 출생 일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충신의 아버지 정좌수, 지금 가장 하급 관리입니다. 하급 관리인데 이 양반이 하루 낮에 잠깐 낮잠을 자는데 무등산이 날라서 자기 입안에 다 들어옵니다. 대구로 말하면 팔공산이 내가 낮잠 자는데 내 입에 다 들어옵니다. 깨고 보니까 이 대단한 꿈이다. 이건 아주 그 태몽이 기가 막힌 꿈이다. 그래서 어서저어서 집에 갑니다. 마누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 만들어 볼까 싶어 갔는데 부인이 항상 거절합니다. 이 대낮에 무슨 짓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터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정자수가 관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관비가 하는 보입니다. 예보장한 관비. 나라의 그 조정에 딸려있는 말하자면 여종이 눈에 보입니다. 이 여종을 밖으로 헛간에 데려갑니다. 그 그래가지고 해가 되었어요. 그게 정수신입니다. 태어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습니다. 아주 재바르고 15살, 6살 무렵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이 정충신을 불러다가 너 이 장비를 가지고 신의주 가면 이주에 가면은 내 사위가 도성기다. 이 항복이 도성기로 있거든요. 선조 임금을 내 사위한테 전달해 주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 장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전달했습니다. 이 항복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올 수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말을 타고 와도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날짜인데 뭐냐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에. 그걸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낮에는 매너들이 많고 내가 피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참 쓸만한 놈이거든요. 너는 내려가지 말라. 내 밑에 있거라. 그래서 거둬들입니다. 글자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승승장구 해가지고 크게 출세를 합니다. 자, 이 항복이
이제 그 환선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광해군이 임금이 됐잖아요. 이 광해군의 폐악질을 일삼고 뭐 폐비도 시키고 또 이복 동생인 그 영창군도 죽이고 이러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미움을 사게 됩니다. 북청으로 유배를 가는데 천령관을 넘어갑니다. 자,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금부도사로 있던 그 당시 정충신이 이제 그 천안 신분에 났지만은 면천을 시켜줘가지고 벼슬 길 상당히 크게 오릅니다. 금부도사 지금 좀 아마 경찰총장 좀 되겠죠. 과감하게 미련 없이 경찰총장을 버려 사표를 내고 옛날 상사 도와준 상사를 따라서 이항복을 따라서 귀양산의 수발들로 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천령관을 넘어갑니다. 천령관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루마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이 눈물을 비싸마 띄우다가 띄우다가 님 계신 구중 심체에 뿌려분들었더니 자, 자기들이 밉다고 귀양살인이 보내는 그 임금한테 충성을 바치는 충신입니다. 이것도 시간만 있으면 제가 시조창을 부르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평지적으로 부르면 아주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불과 1년도 못 살고 북청 유배길에서 돌아가십니다. 이항복이 죽고 자, 그제서야 이제 그 정충신이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뛰어난 장수국에서 나중에 인조 반정 때 이괄에 나는 평정한 공도로 충장궁이란 그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 그 광주 지난번 사태 때 아마 아실 겁니다. 금남군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지금도 광주에는 그 거리 이름을 따가지고 정충신의 그 이름을 따서 금남이라는 호를 따라 금남로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추앙받는 군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끝내야겠죠, 시간이. 예, 그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조선 팔도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관부, 관남, 관함 이 하다가 이제 조선에 이르러서 팔도를 이렇게 8분간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자,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얘도 애기를 낳아서 이름을 붙여주듯이 지어주듯이 우리 경상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뭐라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간단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 고을에 제일 큰 많이 사는 사람 도시가 어디냐? 경주가 제일 많이 큽니다. 신라천년의 수도인. 그 다음에 어디냐? 사월주인 옛날 보조국가인 상주가 그 다음에 큽니다. 그래서 큰 곳을 이름을 먼저 따라 경주의 경자와 그 다음에 상주의 상자를 따서 경상도로 이름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와 충주, 청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해서 팔도가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마다요. 한 울타리 속에 함께 살아가면 성격들이 닮아갑니다. 나란도와. 그래서 함경도를 미전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진흙리자, 밭전자, 싸우투자, 개구자.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 상대 북쪽에 있고 겨울이 깁니다. 소출이 적게 나고 해서 이권이 생기면 절대 안 놓칩니다. 그래서 미전투구라고 붙이는데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요. 핵리지를 쓴 이종환 선생이 그 지방의 네 글자로 아주 절묘하게 표현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함경도 평안도입니다. 맹호출림이라 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바쁩니다. 날랜 호랑이가 숯불 속에 숨었다가 튀어나온 기사인 것 같다. 그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는 석전경구라 했습니다. 박갈경자지요. 돌밭을 가꾸는 소와 같다. 아주 근면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입니다. 암하노블, 바위 밑에 앉아있는 늙은 부처와 같다. 암하노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왕이 서로 없습니다. 다른 동네 가면 산 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암하노블과 같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경중미인이라 했습니다. 거울 경자지요. 거울 속에 있는 미인의 모습과 같다. 모든 물자가 서울로 모여드니까
장사꾼들이 많고 눈치가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경중미인이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청풍명월, 청청도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를 태산교곡이라 붙였고, 그 다음에 전라도를 풍전세류라 했습니다. 바람앞에 나붓기는 가느다란 수양버드나무 가지와 같다. 시류에 잘 어울리고 머리가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만큼 한 울타리 속에 같은 풍수로 살아가면은 성격도 우리가 닮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제가 하모니카 연주로 이 노래를 하나 불러내겠습니다. 이 노래를 한만원 대동강인데요. 이시우라는 작곡가가 유랑극단을 이끌고 전국으로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연변을 갔습니다. 옛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니까. 연변은 중부 땅입니다. 그죠? 교포가 많이 사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밤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아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 연주가 있어 이렇게 부르냐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 친구 부인인데 사실은 친구가 독립군에 들어가 있다가 3년만 하고 나오겠다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오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일주일 전에 그만 전사를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들은 그 부인이 마지막 제사를 지내주려고 차려놓고 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이. 그래 그 다음날 남편 따라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부른 노래가 바로 한만원 대동강입니다. 한만원 대동강, 여러분 이 노래를 내가 설명했듯이 그 노래 뜻을 아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은 또 노래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할까요? 대동강 구경로야 옛 노래가 그리우구나 귀에 이른 수신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 장 전할 일이 이다지도 없을 소냐.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는 대동강아. 무서우시 2시간을 할애받아가지고 어제 지나간 것 빨리 갔다는 건 잘했다는 것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